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약간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제 떠나야 되는, 그래서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그게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에 대한 논쟁들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말씀은 충분히 이게 뭐 정부 그 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발제가 있었기 때문에 좌석을 따로 구분하진 않았지만 전문가 분들이나 학계 소속이신 분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저희가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흰색 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국토부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발언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발언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는 신한투자증권의 양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책을 논의를 하기 전에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 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하다라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매물이 건강하게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도 실수요자들, 예를 들면 1주택자, 갈아타기, 고령자에 대한 다운사이징이라든가 혹은 지방을 이전을 한다. 이런 수요자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값이 하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집값이 하락이 되려면 매물이 쌓여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경험을 했었잖아요. 사실 세제 강화, 규제 강화를 했을 때 오히려 매물이 잠김이 현상이 더 심각해졌고요. 오히려 금리가 인상이 됐던 2021년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됐던 2020년에 본격적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고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다주택자 규제 그리고 갭투자 차단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현재 기조대로 유지가 되는 게 맞지만 사실상 거래 정상화는 쉽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마지막으로 공급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입주한 그 강남권을 위주로 해서 단지들이 관리 처분 인가부터 입주 준공까지 얼마가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8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과거에는 사실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렸다면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공사비 인상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이주비 대출이라는 걸림돌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사실은 강남권 위주에서는 1군 건설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이주 대출은 할 수는 있지만 기본 이주비 대출과 함께 추가 이주비 대출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정부 정책의 목표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뭐 억제하거나 뭐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또 가능하지도 않죠.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이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 공급을 어거지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뭐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거는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죠. 그건 아닙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죠. 정상화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이 없이 무조건 사야 되겠어. 그리고 나는 그럴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지 뭐 그 정도 가지고 나의 수입 상황이라는 걸 봤을 때 부담되지 않아. 저는 이거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 이 아파트는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똑같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니 뭐 특정 지역에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걸 비싸게 서로 거래한다. 희소성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누가 한때 살았던 공간이다. 뭐 이래서 비싼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걸 왜 그걸 통제하겠습니까?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뭐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뭐 그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한 개 차이로 가격이 2배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또 적정하게 적정한 정당한 수요, 적정한 공급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되겠죠. 다만 뭐 모든 사람들이 집이 사놓으면 돈 되더라. 막 빌려서라도 사자. 인생을 걸고 뭐 집을 사서 그거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 몰려서 무슨 한 도시에 땅을 팔면 다른 나라 통째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그걸 미리 막자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의견은 또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분들이나 학계 소속이신 분들 의견 한 번 더 듣고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우리 최상욱 선생은 전문가 아닌가 봐요. 손을 안 드시는데. 이름만 분류를 그렇게 해놨어요. 네. 네, 맨 앞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맨 앞에 계신 여성분이 정세영 교수님이시군요. 네. 예,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세은입니다. 저는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실수요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핵심 실수요자에 대한 정의가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공부 잘하는 상위 5% 학생들은 가만히 내버려도 잘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애들은 아니면 또 이 수요자들은 무주택자인 하위 50% 그리고 정상 범위의 가격의 주택을 가진 전국 평균 아파트 평균이 5억이거든요. 그 정도의 아파트를 가진 수요와 공급을 그리고 금융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서울에 20, 30억짜리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현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저마저도 그런 아파트를 살 수가 없고요. 이미 그런 아파트들은 피카소의 명품 같은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부모의 재력 그리고 은행의 도움 그리고 맞벌이 대기업 이런 부부들이 가능한 것이어서 오히려 그런 집이 공급되어야 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이 너무 언론 지상을 휘두르고 있어서 마치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책이 너무 거기에 이제 과잉 반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가 잘 잡혀야 하고요. 그곳에서 투기가 발생해서 그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 그리고 지방에 제가 사는 대전 같은 경우에도 핵심 지역의 가격을 올리고 그러다 보면 자산 양극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로 이제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이 세제 개편안이 좀 강력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이 칼이 과도 아니면 구멍이 숭숭 뚫린 아니면 녹슨 칼 이어서는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거주자들에게 더 많은 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된다거나 똘똘한 한 채를 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해서 또 다른 구멍이 생긴다거나 또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상응으로 양도세를 낮춰준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나 주임사 제도에 대한 이 과세를 약화했던 것이 큰 구멍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좀 이 정도면은 제가 지역에 내려와서
2005년에 지역에 내려와서 2010년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도 5억입니다.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걸 보면 나도 이제 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실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부동산 세제는 좀 강력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이크 드신 김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니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죠. 물론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어요. 일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하다 보니까 대신에 그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뭐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거주용이냐 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압력이 너무 높아서 투자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거기가 뻥 터져버리거든요. 온갖 걸 잘해놔도 그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선도적인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를 끌어올린다. 이광수 선생 주로 주장이신 것 같은데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어디가 한 오르면 따라 오르는 거죠. 키 맞추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규제해보자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초고가 주택을 누르자. 쭉 단지들이 있으면 여기를 누르면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수요가 있어서 어딘가 막히면 단계적으로 더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럼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세부담 이게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보시죠. 뭐 예. 다양하겠지만 간단하게. 똘똘한 한 채는 뭐 현재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부세 대상일 거다.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비주거용과 비주거용 주거용이 아닌 이걸 구분할 거냐? 구분한다면 어느 정도 가중할 거냐? 초고가로 만약에 키재기 경쟁을 누른다면 어느 금액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네, 다른 얘기 말고. 알겠습니다. 예. 저는 실거주에 대해서만 뭐 보호를 한다면 보호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국 평균 가격이면 너무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 평균 서울은 가격에 전국 평균 가격 아파트가 없어요. 예, 평균 가격이 한 2배 정도.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이상이 돼서 걸리더라도 거기까지는 봐주고 그 위에 차액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도는 예, 그래서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 5억짜리 가중은 집 어느 정도? 예? 가중은 어느 정도? 가중이라뇨? 예를 들면 거기에다 추가 부담을 어느 정도 시키는 지금 종부세 이렇게 누진도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종부세 누진도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완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저는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최종 의견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어느 정도 가중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워요? 그 위쪽에서 한 1% 정도. 1%? 예, 실효세율 한 1% 정도. 10억 자 5억 이상이 되면 한 10억 이상이 되면 10억이란 시가를 근데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위도- 잠깐만 교수님. 예. 자 그게 너무 길어져. 알겠습니다. 10억 이상이 되면 그 10억은 시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세 표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의 마음속으로는 시가를 원하지만 시가 10억 이상이 돼서는 1%에서부터 누진을 시작하자. 벌써 다들 이제 과하다 뭐 이런 말씀을 뭐 아니 그거 하시는데 하지 마. 지금 그럴 시간 저는- 없어요. 예. 그한 1% 정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참고하자고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네. 네, 또. 그 댓글 몇 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TJVG9CB님이 모든 매수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는데